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파도를 잘 타면 서핑하듯이요. 앞으로 쭉 나가고, 파도에 휩쓸리면 물에 빠진다. 사실은 원문은 빠져 죽는다. 그런데 너무 이게 어감이 세서요. 그만큼 이제 군중의 심리, 여기 쫓아다니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가 이제 그런 코너입니다.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는 중심을 잡고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황 얘기부터 좀 해주십시오.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인데 네.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지수는 올라가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오늘 새벽에도 사실 조금 쉬어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미국 증시가 네, 의외로 이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기대 물가가 일단은 조금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 상승 폭은 조금 완화가 될 것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난달 대비해서 또 물가 하락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이제 강한 순매수를 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난 한 주 동안 글로벌 주식 자금들 동향을 보니까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다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났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도 보니까 어제도 외국인들이 뭐 장중에는 계속 간만 보이다가 한 1,000억 미만으로 겨우 조금 매수하는 그림이었고 현재 시간으로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관망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매수이긴 하지만 탄력이 좀 그죠? 매수 탄력이 좀 둔화됐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도 올랐고 환차익도 있어서 사실은 차익 실현해도 그죠? 될 만한 그런 그렇죠.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더군요. 충분히 욕구가 있을 만한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향성을 보고 외국인들이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오늘 밤에 이제 소비자 물가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런 투자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제 15일에 우리 소매 판매 데이터가 또 나오죠. 미국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소비로 이루어지는 국가고 GDP에서 약 70%, 71%가 이제 소비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 데이터도 한번 시장에서는 궁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밤과 내일 정도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굵직한 데이터를 보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종목별로 아마 좀 차별화 장세가 제로주 장세만 이어지고 있지 전체적으로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네. 그래서 이번 주 초반에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좀 다음 테마가 어디가 될 것인지 사실 연초부터 지금 인공지능 AI 그리고 로봇 그리고 뭐 리오프닝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주 항공 인공위성까지 다양한 테마들이 움직였는데 혹시라도 외국인 수급이 좀 당분간은 조금 주춤해진다라면 개별 종목 테마 장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테마는 어디가 될 건지 그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는 걸로 저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이제 테마라고 하는 거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냥 정말 테마로 지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게 이제 사실 트렌드가 되고 메가 트렌드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 같은 경우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건데 다만 기대감을 많이 반영해서 주가가 흔들리니까 또 뭐가 좀 있을까라는 쪽에서 오늘 새로운 주제 아이디어를 좀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입니까? 네, 일단 LG전자 이야기를 잠깐만 한번 먼저 드리면 작년 한 해 상당히 힘들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이슈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해외 쪽으로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작년 한 해는 물류비가 워낙 비쌌죠. 근데 최근에 컨테이너 이제 운임지수 체크해 보신 우리 또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뭐 SCFI 같은 경우 상하이발 이제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1000이 무너지기도 하고 물류비가 많이 절감되는 이슈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장 사업 쪽에서 턴어라운드 요거 때문에 이제 LG전자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또 같이 이제 연장을 해서 자율주행 쪽을 이제는 한번 또 같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2023년도에는 자율주행 쪽에 뉴스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레벨 4 관련된 자율주행차를 선보일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우리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열심히 또 하고 계신데 레벨 3의 자율주행차를 올해 또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로드맵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2023년에는 이 자율주행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우리가 대부분 좀 실적도 없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사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네. 많죠. 최근에 이제 모빌아이 같은 경우가 상장되고 얼마 안 됐지만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러면 일단은 이러한 상용화를 앞두고 준비되는 과정에서 먼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부터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자, 일단 2025년도가 여기에 있는데 이 정도는 가야지만 좀 대량 생산이라든지 대량 양산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상용화가 네네네. 되면,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앞단에서는 정부, 지자체 그리고 인프라 투자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지자체, 인프라 투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이제 R&D나 캐펙스 투자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일단 정부, 지자체와 같이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라면 이러한 부분이 확대가 되면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줄여서 CITS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읽으시는데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입니다. 저도 이제 편하게 그냥 CITS라고 네네.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국토부 같은 데서 네네. 주도하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그죠? 예. 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해서 이제 예산이 2025년까지 얼마가 들어가냐면 3조 8천억이 들어갑니다. 네. 약 3년 동안. 그러면 이제 1년으로 이제 연환산을 해봤을 경우에 한 1조 조금 넘는 돈이 매년 이제 투입이 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실증 사업을 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성을 좀 보장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먼저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실증 사업만 진행을 해왔는데 본격적으로 2025년도까지 이 부분을 마무리하려면 올해부터는 뭔가 활발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야지만 2025년도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기존의 이러한 실증 사업과 관련해서 레퍼런스를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보유했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그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이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CITS라고 되어 있고 두 종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대 오토웨버, 네네네. 캠트로닉스. 네. 현대 오토웨버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조금 예. 익숙한 그렇죠. 그런 종목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CITS 사업을 통신 3사와 현대 오토웨버가 같이 이렇게 진행해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던데. 네, 현대 오토웨버는 주가가 꽤 괜찮게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업들 같이 참여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현대 오토웨버는 앞으로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신사업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본업까지 좋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현대 오토웨버는 작년도 하반기의 실적을 보면 3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4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3, 4분기 실적이 다 좋았는데 이게 현대차형으로 소프트웨어 쪽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캐펙스 투자 추이와도 관련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 현대차가 대규모로 캐펙스 투자한 지가 8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10년째가 다가오는데 10년 단위로 큰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있을 때 항상 여기에서 SI 관련해서 투자가 대규모로 진행될 때 이 현대 오토웨버가 같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본업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현대차 쪽으로 소프트웨어 판매도 최근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본업 플러스 이 CITS라는 앞으로 자율주행 쪽에 신성장 모멘텀도 장착을 한다라면 좀 대기업으로서는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기업이 현대 오토웨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민간 기업의 투자 쪽을 또 하나의 포인트로 보자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그쪽은. 네. 자, 그다음에 이제 IP 개발사 쪽을 이제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좀 전에 보여줬던. 네네네. 네. 자, 일단 민간 기업 쪽에서 R&D라든지 캐펙스 투자를 많이 증가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설계 자산의 IP 개발하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내연기관 차에는 반도체가 한 300개 정도 들어가는데요. 자율주행차 같은 이러한 쪽에는 최소 7배 정도, 그러니까 한 2,000개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대예요? 네네, 한 대. 예.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반도체가 필요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없던 반도체고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잘하는 영역은 직접 하면 되는데 본인들이 잘 못했던 영역은 IP나 이런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고 잘하고 있는 회사들을 사와서 탑재를 하면 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자율주행이 확대가 되게 되면 이 영상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뭐 인코딩, 디코딩 그리고 좀 압축해서 풀어주고 아니면 저화질을 고화질로 이렇게 영상을 올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글로벌 3위 회사로서 잘하고 있는 기업이 칩셋 미디어라는 회사가 국내에 상장된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잘 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인데 체크 포인트 2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이 영상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제 AR, VR 쪽에도 우리가 카메라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자율주행차 AR, VR 다방면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이 관련된 부분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레벨 3에는 8개, 9개 정도가 들어간다면 레벨 4로 가면 갈수록 카메라 탑재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와 관련된 수요는 더욱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중국이 좀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하나씩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열기구 이슈도 있었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필리핀 쪽에 배에다가 이제 레이저를 쏘는 뭐 이런 이슈도 또 있었는데 네. 미중 간의 갈등이 이렇게 심해지면 중국이 이제 좋은 반도체를 이제 가지고 오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미국 쪽으로 이 잘하고 있던 기업으로부터 반도체를 받기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칩셋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최근에 중국향 매출이 칩셋 미디어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중 무역 갈등에서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칩셋 미디어를 또 한번 또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600개 정도의 밖에 없었던 중국 팬립스 업체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도 안 되겠구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재화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중국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다 칩셋 미디어의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수급 관련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네. 좀 해드릴 텐데요. 최근에 상업펀드 쪽에서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이미 AI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면서부터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고 많이 매집이 좀 된 상태고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투신 쪽에서도 최근에 좀 사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다가 외국인들도 최근에 작년 하반기에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CITS의 수혜주인 현대오토웨보다 마찬가지의 수급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CITS 쪽에서는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이제 영상 쪽에서는 칩셋 미디어를 보시면서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이 전장 부분이 시장의 새로운 테마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IP나 혹은 이제 반도체 설계 관련해서는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 주목받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칩셋 미디어도 그런 쪽에 IP 개발 설계하는 이런 회사이군요. 네네. 네. 자율주행을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된다는 말씀하셨고요. 현대오토에버하고 친절하게 칩셋 미디어 기업가 주셨는데 다만 이제 현대오토에버는 뭐 꾸준히 좀 올랐고요. 칩셋 미디어 같은 건 단기 상승폭이 사실은 꽤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종목이 이제 네네.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네네. 뭐 AI 관련주라든지 이런 이슈가 될 때 한 번씩 같이 네. 움직였는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랑 우리 네. 박사님께서 방금 비교를 네네. 해주셨는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사실 실적이 없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칩셋 미디어가 실적이 먼저 나올 수 있는 그런 네.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걱정돼서 하는 거는 뭐 기업 내용 좋죠. 근데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투자 판단하실 때 좋죠. 좋으니까 말씀하는데 덜렁 많이 사지 마시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죠? 좋으면 딱 찜해놓고 타이밍을 보는 게 제일 네네. 좋고요. 그래도 주식이 날 버리고 갈 것 같으면 나눠서 사세요. 항상 그게 지나고 보면 지혜롭습니다. 예, 민재기 팀장님이 오늘은 우리가 또 로봇이나 인공지능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이슈 테마로 자율주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 KB증권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